한번 봅시다. 자, 크게 보면서 문단 나눠주라고 얘기를 했죠? 크게 봐서 보니까 네다섯 문단 정도, 여섯 문단이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문단은 우리가 읽을 때는 좀 가볍게, 근데 가볍게 들어갔다가 내용 많으면 진지하게 읽어야 돼. 근데 대부분은 가볍게 읽어도 괜찮아. 여기서 무엇을 제시해주고 있는지 그거 한번 찾아볼까? 한 30초면 될 것 같은데. 가볍지 않으면 진지하게 읽으라고 했어.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학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뭐 다양하게 옛날에는 전공 과목이 없어서 다 했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했어. 우리보다 훨씬 낫네. 진짜 융합형 인재야. 옛날 사람들은 철학도 하고 종교도 하고 뭐 철학도 하고 신학도 하고. 중국에 한국 사람이 없을까? 어? 한국 사람. 저렇게 많은 외국인들 많다. 우리 동양 철학 있잖아. 아, 특종대야. 동양 철학. 그냥처럼 주자. 이종대님도 유명하니까. 그것도 잠깐 얘기하면은 우리는 왜 없을까 생각해보면은 우리 그게 없었을 수도 있어. 옛날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썼던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네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엔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 멍청했을까? 아니잖아. 있었겠지. 근데 기록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렇게 전달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고전 논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고전의 반대는 현대? 최근이란 거죠. 그럼 고전이라는 의미는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그 옛날 논리학에서. 그러니까 지금 논리학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은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논리학에서, 고전 논리학에서 기본 명제를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명제라는 거는 도대체 뭐가 명제라는 의미입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명제. 여러분들 명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뒤에서 혹시 명제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했니? 뒤에서 빨리 한번 봐봐. 명제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했니? 명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그래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 안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알겠지라고 하는 부분인 거야. 참과 거짓. 그러면 자, 명제에 대해서 일단 사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명제는 지금 여기서 이 두 번째 명제예요. 논리적 판단을,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국어에서의 명제는요, 어떤 문장을 주고 그것을 참이 아니면 거짓으로 판단하는 대상, 그것을 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명제는 뭔가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거죠. 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과 거짓으로 정할 수 있는 그 대상, 어떤 문장, 어떤 생각, 그것을 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제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래 어떤 대상이라고만 생각해. 얘를 우리가 참 아니면 거짓을 꼭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리까리한 건 명제가 안 돼. 아리까리라는 단어 여러분들 쓰니? 아리송하다? 알쏭달쏭이라고 써? 아리까리를 써요. 아리까리로 써? 알쏭달쏭. 아리송해? 아니 나 갑자기 내가 얘기해놓고서도 나 되게 옛날 단어 쓴 것 같아요. 네가 알쏭달쏭하다고? 알았어. 자, 네 가지로 분류했대요. 네 가지만 줄쳐볼까? 전체 긍정 명제, 전체 부정 명제, 부분 긍정 명제, 부분 부정 명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명제에 분류했다라는 거는 어떤 대상, 어떤 문장을 보고 얘는 전체를 긍정하는 문장이야, 얘는 전체를 부정하는 문장이야, 얘는 부분만 긍정하는데 얘는 부분만 부정하는데 라고 유형을 나눈 거죠. 3단 논법에 이용되는 3단 논법은 또 뭐야? 저도 수학에서 나왔는데. 그래. 이게 다 오케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다음에 전제. 어이예요, 아이예요? 아이요. 어이 아니니? 어이에 아니 아이로 쓴 것 같아.
대전제 어이예요. 왜냐면 이거 명제할 때 그 제자거든. 대전제는 큰 전제인데 예를 들면 이거 대표적인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죽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다. 그래서 결론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죽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에 이용되는 명제는 어떤 것이든 4가지 기본 명제 중 하나의 형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명제들은 그 뜻이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하므로 표준 형식으로 고쳐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표준 형식이 진한 글씨 써준 거 보니까 이거 얘기하려는 것 같아. 그치? 이 얘기를 뭔가 조금 더 얘기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몇 가지로 나눴어요? 요 4가지로 나눴어요. 요 4가지도 계속 쓸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제시되는 느낌은 없었지. 네. 조금 글자 자체도 어려웠고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읽어줘야 되는 그런 부류의 철학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 지문이 되게 난도가 높을 때가 많아. 철학 지문은 사람의 생각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요 모의고사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3편의 비문학 지문 중에서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 오히려 그 과학 지문 반감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니까. 채찍 효과가 더 쉬웠을 수도 있다니까. 자, 뒤로 갑시다. 먼저라는 표지는 순서 표지네요. 그쵸? 그럼 뭐부터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전체 긍정을 뜻하는, 전체 긍정은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였어? 첫 번째 유형이었죠. 전체 긍정 명제. 전체 긍정 명제. 그쵸? 4가지 다 설명하려나? 그러면? 혹시 빨리 한번 찾아볼래? 이거 4가지 다 설명하는지? 다 설명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내가 이제 물어본 거야. 다 설명하니? 라고 해서 빨리 찾아보라고. 그냥 빨리 둘. 그냥 부분 부정. 응. 부분 긍정. 다 안 나와. 다는 안 나와? 나온 거 같아요. 다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러니까 지금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왔다는 사람도 있지. 하나 전체 긍정. 음. 그리고 전체 부정. 그리고 이 부분 긍정. 부분 부정.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한번 보자. 자,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표준 형식은, 전체 부정을 뜻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표준 형식은,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부분 긍정과 부분 부정 찾아볼까? 나와 있는데. 나와 있어. 어디에? 밑에요. 밑에 어디? 부분 긍정을 뜻하는. 여기서 또 이제 뭐 부분 긍정인데 또 부분 긍정이라고 해서 부분 긍정을 나타내는 표준 형식은, 그쵸? 네. 그럼 부분 긍정은? 부분 긍정은? 위에 있구나. 미안해. 내가 잘못 체크했어. 다 있어요. 부분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부분 부정에 뜻하는 표준 형식은, 자, 아까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 분명히. 그건 내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렵게 준 거예요. 원래 먼저라고 줬으면 이건 치사한 놈이야. 되게 치사한 놈이야. 야, 이거 순서 표지 아니냐? 내가 항상 얘기하는. 맞아요. 순서를 나타내주는 표지를 주면 적어도 여기서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한번 잘라주는 느낌으로 줘야 되는데, 오 마이 갓, 안 줬지? 네. 나쁜 놈들이야. 여러분들 이 정도 독해 수준이 되는지 알고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니?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먼저 찾아주라는 얘기는요, 요 먼저가 나왔으면 분명히 얘네들 다 설명할 거거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적어도 여기까지는 누구 거? 전체 긍정 거. 여기는 전체 부정 거. 여기는 부분 긍정 거. 여기는 부분 부정 거겠지. 자, 이렇게 좀 딱딱딱딱 나눠주는 거시적 독해부터 하면은 지문 읽고 나서 이해가 안 되고 문제 풀다가 이거 뭐였지? 어디 가서 찾아봐야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름길의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은 문장의 요 이문단의 구조는 파악이 됐죠. 왜냐면 그리고 내용이 또 길었잖아. 이문단 내용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내용을 어떻게 한 번에 읽겠어. 그러니까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고, 자, 첫 번째 그러면 전체 긍정만 여러분들한테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세요. 표준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구조는 뭐래요? 모든, 뭐는, 무엇이다. 전체 긍정하는 거 맞니? 모두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모든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대. 왜 이거 전체? 왜 그럴까? 왜냐면, 자, 요 문장을 봐봐.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가 아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모두 다 아니라는 걸까? 올?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 사람도 있다.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야, 한 명은 아니거든. 모두가 아닌지 아니면 그 일부가 아닌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중의적이란 얘기예요.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주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라는 게 몇 번째 문장? 여기 뒤에서 나왔던 그치 요거. 철학자 중에는 모든 사람 아닌 게 있어. 모두 다 아닐 수도 있어. 한두 명일 수만 있어. 근데 그 앞에 문장은 모두 아니다. 철학자는 한 사람도 이상주의 모두 다 아니야. 올 아니야. 라고 두 가지로 중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뭐뭐가 아니다라는 형식은 가질 수 없더라고요. 전체 긍정에서는요. 여기 좀 헷갈리는데 이해됐니? 두 번째 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거? 요거? 네. 철학자 중에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몇 사람도 있어 라고 해석해봐. 몇 사람도 있어. 근데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 했으면 모두 다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마 효정이는 이 앞에 걸로만 해석을 하는 것 같아. 그치? 네. 그럼 내가 조금 예를 들어보자. 모든 우리 이거 비하 발언이니까 잠깐 이거 녹화를 끌게. 자, 잠깐만 이거 그럼 자 이해 못하시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자, 솔직하게 이 문장 이해 안 되는 거. 헐 나만 안 그래? 그러면은 효정이는 좀 이따 남아서 얘기해줄게. 분명하지 않다. 여기서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요것만 잡아줘도 괜찮아. 네.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이거는 표준 형식으로 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이것은 아니다라는 형식은 표준 형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표준 형식은 뭘로 잡아주래요?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이렇게 긍정 형식으로 무엇이다. A는 B다 라고. 그럼 이거 한번 넣어볼까? 모든 광동공학생은 천재이다. 천재이다. 그럼 어때요? 다 천재인 거죠. 그치? 다 천재지? 네. 다른 의미가 파악되니? 아니지. 다 천재인 거지. 그럼 여러분들 다 천재하면 되죠. 여기에서는. 그럼 반대로 부정에서는 뭐라고 해야 된대요? 어느 뭐도 뭐가 아니다. 어느 뭐뭐도 뭐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 이렇게 어느라는 걸 붙여주래요. 왜냐면은 어느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한 명은요?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지. 어느 사람도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사람은 해버리면 어떻게 돼? 어느 철학자는 그 사람을 지금 천재. 어느 철학자는 이상주의가 아니다라는 거는 전체 부정하는 거 아니죠. 네. 일부를 부정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 보조사 도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이 보조사 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네. 자, 밑에 이제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분 긍정의 형식을 한번 볼까? 부분 긍정의 형식은 어떤 무엇은 무엇이래요. 앞에 뭐가 붙었어? 어떤. 자, 이렇게 어떤이 붙으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질 수도 있으나 부분 긍정 뜻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불확실한 대상이긴 하는데 부분적으로 불확정적인 거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형식은 어떤이 여기 붙어요. 이거 중요해요. 어떤. 자, 밑에 부분 부정은요. 어떤 무엇은 뭐가 아니다 라고 부분 부정. 어떤 누구는. 자, 이렇게 아까 는과 도의 차이. 여기서 긍정 전체 부정이냐 부분 부정이냐 라는 그 부분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도가 쓰였다는 거 눈여겨보세요. 이거는 꼭 이 철학 지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비문학 풀 때 이 보조사 도가 갖는 게 되게 큰 힘이 있어요. 혹은 도 이런 역할, 이 보조사 역할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는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이 표준 형식에 대해서 바꿔줬고 네 가지에서 형식을 얘기를 해줬으면 앞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그럼 1문단에 제시됐던 거 거의 다 얘기하지 않았니? 네 가지가 있어. 그것의 표준 형식이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할까? 이제부터 집중해야지. 이제 어디로 문제가 튀는지. 그래서 여기도 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지가 있었으면 우리가 좀 읽기가 편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이 내용은 이제 어디로 향하는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논리학자잖아. 네. 이 논리학을 하는데 자신들의 표준 형식으로 어떤 대상을 바꿔준다고요? 일상 언어를. 일상 언어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표준 형식으로 변화를 할 건데 이 고래는 포유동물이다를 어떻게 바꿔줬대요? 모든 고래는 자, 이거는 그러면 논리학의 표준 형식이랑 부합하니?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논리학의 표준 형식.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 어떤 무엇도 무엇은 아니다. 표준 형식과는 좀 다르지? 네. 그럼 얘를 표준 형식으로 부여하면 어떻게 된대?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라고 해서 자, 논리학의 전체 긍정의 표준 형식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전체 긍정의 형식으로 바꿔줬죠. 자,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겠네. 안 바뀌는 경우가 있겠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일상의 언어죠. 다시 일상의 언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될 수 있대요? 전체 긍정일 수도 있고 부분 긍정의 뜻으로도 변화를 한번 시켜볼까? 여러분들이 전체 긍정은 어떤 구조라고 했어? 모든. 그렇죠. 여기서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모는 모이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일부는 부분 긍정이래요. 칼을 쓰는 어떤 사람은 칼로 망한다 라고 이렇게 바꿔도 두 개 다 의미가 통하는 것 같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어느 쪽 해석이 옳은지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니래요. 그럼 뭔 얘기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일상 언어를 우리가 일단 바꿔보자는 얘기야. 바꿔서 그것을 사실의 서술로 보는 사람은 이것을 사실로 보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일부 중의 사람만 칼로 망하된다는 사실을 긍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교훈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보편적인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전체 긍정으로 읽게 되는 거래요. 자, 중요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헷갈리게끔 지금 분명히 이 지문에서 전체를 먼저 얘기하지 않았니? 네. 그리고 뒤에 부분 긍정을 뒤에 얘기하지 않았니? 네. 근데 요 뒤에 있는 요 부분만 보세요. 요 부분만 보시면은 뭐부터 얘기했어? 부분부터. 부분부터 얘기했어. 혹시 그게 보였어? 아니요. 일부분만 사람으로 망한된 사실을 이해한다. 부분 긍정으로만 지금 먼저 해석했고요. 보여? 네. 그 다음에 한 면에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인 사람은 보편적인 법칙으로 하는 전체 긍정으로 읽는다. 전체 긍정으로 읽지.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앞에서 설명한 거는 전체 긍정 1번이었고 부분 긍정을 2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라고 해놓고선 뒷부분에 가서는 얘를 어떻게 했니? 순서를 바꿔버렸지. 이것을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거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네들 되게 짜증나게 안 해? 야, 설명을 열받게 한 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짜증나야 돼. 뭐 이렇게 문장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읽기 힘들게 만든 거야. 이걸로 어려운 문제를. 이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철학지문 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줘야 된다고. 너무 싫어요. 너무 싫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알았잖아. 자, 이렇게 헷갈리는 방법들을 알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단의 사소한 변화들 또는 이런 순서의 사소한 변화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자, 다음 문단도 한번 되게 길다. 한번 끊어서 읽어보세요. 이제 됐니? 이해됐니? 네, 이해됐어요 이제.
모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모든 전체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두 명이 와야 모두 온 거잖아. 어 근데 한 명밖에 안 왔대. 그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해석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니한테 옮겨왔다. 진짜 온 거 왔어? 이따가 할게요. 아 떨어지면 좋겠어 이게. 그 귀신이 붙었나 참. 자, 여기서 그러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대요? 어떤으로 해석했다고 했죠? 네. 부분으로. 이거는 대부분이라고 한 거는 전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니? 아니요. 없어. 근데 아까 그 모두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전체일 수도 있고 부분으로도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항상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그때 문제가 뭐야? 100% 중에서 99%도 부분이고 1%여도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지. 네. 그 얘기가 명제 양을 부분과 전체로만 했기 때문에 한 명도 부분이고 99명도 부분이에요. 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해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분 긍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요. 뒤에 가서 부분에 관한 명제들 중에서 이제 부분에 관한 명제 두 가지가 있었죠. 부분 긍정과 부분 부정.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동일하게 처리가 돼요. 이것은 모든 명제를 네 가지 기본 형식으로만 나눠야 하는 고전 논리의 한계점이 된다. 아하, 그렇구나. 이제 여기서는 한계점 비판하고 있죠. 그러므로 위의 명제도 어떤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일부 부분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 자, 다음 문단 마지막까지 가면서 이제 문단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일상 언어는 뭐 어떤 언어? 오케이. 이 일상 언어가 논리학에서는 몇 가지로 해석된다고요? 두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로 해석될 때는 첫 번째는 모든 흑인은 흑인의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체 긍정. 전체 긍정의 여지. 또 두 번째는요. 라는 명제와 이런 명제로 고칠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전체 부정 명제로 고쳤을 수 있대요.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전체 부정이죠. 흑인의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흑인 아니면은 이 영가라는 게 여기서 뭐라고 했니? 그 일종의 종교적인 노래인데, 그러니까 흑인들만의 그 소울 있지. 그거 백인들이 느낄 수 있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흑인 아니면 이거 못 느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는 부정의 문장으로도 명제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모든 사람은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체 긍정적인 표현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흑인들만 이 영가의 참뜻을 알고 있다. 뭔가 소울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봅시다. 자, 일상언의 문장은 그것이 어떤 사실을 긍정할 것이라도 검토해본 예문들처럼 논리적 의미가 분명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쵸? 그것이 이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논리학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이므로 타당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아니고 그거는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문장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고자 할 때는 먼저 적절한 해석을 하고 이해되는 뜻에 따라서 형식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두 번째,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요 문단이 여러분들 추론 문제예요. 이거 나중에 3학년 때 내내 여러분들 발목 잡을 부분이거든. 왜냐면 요렇게 우리한테 문장을 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요렇게도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역의 추론, 이거를 저는 역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추론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한다는 게 추론이지. 그러면 자, 요 노란색 첫 번째 문장을 보고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의 영가를 참을 느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말은 이렇게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의 영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미안해. 요거와 요거의 역추론이네. 이거의 역추론. 모든 흑인 사람만 연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주면 반대. 흑인이 아닌 사람은 느낄 수 없네 라고 반대의 상황도 추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지문에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으니까 이 역추론을 안 하고 그냥 지문을 읽은 거지만 기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학적 기호로. 이 부분을 제가 A라고 한다면 이거는 not B네 정도로 그렇게 그냥 역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not A라고 하면 모순이 일어나요. A인데 not A. 이거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또 어렵겠다. A인데 not A네. 이거는 모순이고요. A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B는 아니겠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합당한 추론이 돼요. 나중에 이거는 명제라던가 철학 지문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문 설명했고, 그 뒤에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